안녕하세요.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저희가 이제 왓비에서 칼럼을 써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흡이차님과 이제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글을 쓰는 것도 좋지만 조금 다른 컨텐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팟캐스트를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첼시 토크 팟캐스트가 탄생했는데요. 저희 팟캐스트는 첼시 경기 리뷰 및 전술 분석, 선수 스카우팅 등 저희가 기존에 칼럼으로 전했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본머스전 리뷰인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경기 결과가 또 좋지 못했어요. 지금 5경기 연속으로 결과를 좀 못 가져오고 있는데 마레스카 입장에서도 좀 어쨌든 압박감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이고 팬들도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경기 한번 제대로 살펴봅시다. 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경기 컨셉 자체는 이번 4연전에서 마레스카가 전반전에는 항상 계속 상대의 맞춤 전술을 잘 짜왔거든요. 이번 본머스전도 마찬가지로 본머스의 그런 피지컬적인 하이라인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카이세도 선수를 인버티드 윙백으로 쓰고 라비아를 이제 선발 출전시키는 등 많은 달라진 선수 배치를 통해서 약간 그 본머스의 압박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네, 오늘 특히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전 경기들과 다르게 이전 경기들에도 있었지만 최근 경기들과 좀 달랐던 게 네. 2사 빌드업 구조가 굉장히 확연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산체스가 최근에는 사실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빌드업에 관여한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코릴이나 토신을 중심으로 이제 센터백들이 3-2 빌드업을 3-1 혹은 3-1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포백 빌드업 할 때도 네, 있었고 맞아요. 그죠? 네. 이번에는 아체안퐁이랑 쿠쿠레아가 거의 터치라인에 가깝게 벌리고 네. 산체스가 빌드업에 많이 관여를 하면서 이제 카이세도가 가운데로 좁혀 들어오니까 중원에서 이제 수적 우위가 조금씩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후비차님이 전에 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또 카이세도 인버티드 풀백. 네. 오늘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 이제 카이세도가 인버티드로 나오면 카이세도, 라비아, 엔조 팔머 이 사각형이 그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각형 대형이 사실 첼시의 장점이고 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상대 입장에서 좀 부담이 돼요. 이 4명으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4선수 모두 기술적이다 보니까 좀 주도권을 가져가기 굉장히 유리한 구조고 또 이 조합이 제대로 가동되었던 아스톤 빌라전 경기력 굉장히 좋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전 쿠쿠레아의 전반전에 두 실수가 있었지만 경기력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이후로 또 그 조합을 꺼내 들었는데 사실 전반전 경기력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본머스전은 이번 그 이전에 4연전 있었던 4연전과 비교해서 물론 결과를 못 가져온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경기력적인 차원에서 첼시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만들고 또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기에 있었던 본머스 원정 경기에 비해서 이번 경기가 훨씬 나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2사 빌더 프리시즌 때부터 이제 좀 보였는데 마레스카가 이제 레스터 시절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구조잖아요. 오늘은 아예 그러다 최근 4연전에는 잘 안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아예 산체스를 올리고 콜리를 좌측 센터백, 산체스를 우측 센터백처럼 기용하고 센터백들인 쿠쿠레아와 아치안퐁은 아예 풀백처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을 카이스도 라비아가 메꿔줬어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라비아가 굉장히 또 빌드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잖아요. 특히 이제 21분 시퀀스를 보면 산체스가 라비아에게 중앙에 있는 라비아에게 그대로 볼을 줍니다. 네. 근데 라비아랑 카이세도가 압박을 풀어내면서 순식간에 파이널 서드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전 경기 2사 빌드업과 달랐던 부분은 쿠쿠레아가 이제 단순히 측면 센터백이 아니라 볼이 파이널 서드에 도달했을 때 아예 전진을 해서 맞아요. 센터백에서 풀백을 좀 오가는 역할을 좀 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네. 운영이었죠.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하자면 팰리스전에 일단 백포 라인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때도 이제 쿠쿠레아 귀스토가 이제 측면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해답을 얻은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는 마레스카의 첼시가 백스리를 기용했을 때 쿠쿠레아가 있든 일단 후방에 3명을 고정해서 배치를 해놓고 간헐적으로 올라가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팰리스전에 코릴과 아치안퐁을 가운데 묶어두고 이제 2명의 윙백을 올렸음에도 이제 수비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쿠쿠레아가 올라가면서 오른쪽은 카이세도가 지원을 해주고 아치안퐁과 코릴이 이제 공격 시 후방을 좀 지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또
굉장히 또 쿠쿠레아의 또 활동량을 좀 활용하긴 했는데 또 이게 좀 선수에게 체력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좀 공격적인 기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산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골키퍼의 빌드업 역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산체스가 빌드업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대형을 소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양면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 선수를 볼 때 뭐 빌드업을 잘한다 못한다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빌드업에 있어서 봤을 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대형을 만들어가지고 라인 사이로 적극적으로 찌르는 패스라든지 좌우킥력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뿌리는 건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원터치로 볼을 처리하거나 측면에서 오는 볼을 이렇게 돌려놓는 걸 할 때 삑사리라든지 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오른쪽 센터백이나 풀백에서 볼을 받았을 때 왼쪽에 있는 코리나 쿠쿠레아에게 돌려놓는 패스가 일단 굉장히 불안해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산체스의 장점이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일단 골키퍼 위치를 벗어나서 센터백 역할을 빌드업 상황에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제 레스터 시티에서 헤르만슨이 그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살만하지만 그렇게 역할을 하러 나왔을 때 또 패스에서 미스가 나오는 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체스가 이번 5연전을 보면 계속 산초 쪽으로 붙여주는 킥의 퀄리티가 은근히 괜찮단 말이죠. 맞아요. 왼쪽으로 롱볼 대각선으로 산초가 생각보다 그 볼을 잘 지켜주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빌드업에 해답이 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왼쪽으로 보내는 킥보다 또 오른쪽으로 보내는 킥의 정확도는 사실 조금 떨어지고 아예 잭슨이 공중볼 경합의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수비 라인을 넘겨서 보내야 되는 그 킥을 보내야 할 때 잭슨의 딱 경합이 될 만한 높이로 볼을 준다든지 이런 선택에서도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산체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망을 바라볼 때 라인 사이로 깨는 패스 그런 대담성도 좋고 또 성공 횟수도 꽤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오늘 실수가 한 번 있긴 했어요. 팔모에게 주다가 한번 끊기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PL 키퍼를 통틀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산체스의 큰 장점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잘할 수 있는 선수는 찾기 쉽지 않으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으로 산초에게 롱볼을 보내주는 것의 정확성도 괜찮고 맞아요. 또 역습 상황에서 손으로 던져주거나 킥을 보내는 거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그런 건 좋은데 선방 능력도 괜찮고 또 공중볼 처리 능력도 괜찮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 공중볼이 단순히 키가 크다고 처리를 잘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볼 핸들링이 굉장히 좋고 또 판단도 나름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또 이번 시즌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우측에서 볼이 왔을 때 반대로 전환해야 되거나 중앙으로 이제 전환해야 될 때 그때 삑사리가 나는 게 좀 문제예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거죠. 네,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볼의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르겐센이나 아니면 타 키퍼들이 좀 더 잘하는 부분이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계속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골키퍼를 더 내려올 수도 없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또 저희가 간과해서도 안 되겠고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그 한 번 실수 말고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고 오늘 전반전이 잘 풀렸던 이유가 라비아가 핵심이었어요. 라비아. 맞습니다. 라비아 오랜만에 부상 복귀해가지고 나왔는데 라비아 정말 잘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전반기에 본머스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원정을 갔을 때 첼시의 모습을 조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A매치 주간 직후의 경기였기 때문에 엔소 페르난데스도 선발에서 빠져 있었고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는 기사시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첼시가 맞아요. 빌드업에서 네. 많은 어려움을 맞아요. 특히 우측에서 막 맞아요. 헤맸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중원에서 볼을 잡고 돌아주고 지켜주고 템포를 잡아줄 선수가 없었어요. 이제 본머스가 좀 피지컬적으로 강하게 누르는 압박을 하다 보니까 첼시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전을 하면서 사실상 전반전에 거의 반코트 게임을 당하다가 이제 은쿵쿠의 한 방으로 승리를 했던 경기란 말이죠. 그날은 정말 승점 3점 되게 얻기 힘들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한 방으로 산체스가 페널티킥 막아주고 은쿵쿠가 이제 원더골을 넣어주면서 승리를 가져왔던 경기인데 그런 경험이 된 거겠죠 마레스카에게. 그래서 이번에 본머스를 상대할 때는 말씀해주신 카이 세도를 인버티드로 놓고
라비아를 축으로 양쪽 엔수와 카이세도를 배치하면서 중원에서 수적 우위, 그리고 상대가 피지컬로 밀고 들어올 때 라비아가 이제 버티는 힘이 좋잖아요. 돌아선 스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라비아의 기술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그 본머스의 1차적인 압박을 벗겨내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벗겨내다 보니까 이제 딱 라비아가 돌아서는 순간 본머스의 수비진들은 자신의 골대를 보고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마두에케, 팔머, 그리고 공간으로 잭스. 뛰어들어가는 네. 그죠. 이런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머스 역시 이제 후방에 박스 안에서 템백을 세웠을 때 굉장히 조직력이 좋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템백을 만들기 전에 이제 라비아 같은 선수가 돌아서 주면서 첼시가 좀 다이렉트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탈출을 함으로써 본머스가 자리 잡기 전에 맞아요. 미리 공략을 하는 그런 좋은 장면이 굉장히 많았고 맞습니다. 그런 장면의 핵심 선수는 거의 다 라비아였어요. 맞습니다. 일단 저는 라비아가 이 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전에도 제가 글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첼시 스쿼드가 굉장히 불균형하고 능력치가 불균형하다는 거는 선수들이 어떤 건 잘하지만 또 어떤 건 못하고 그 못하는 것들 때문에 지는 경기가 생기고 비기는 경기가 생기고 승점을 못 챙겨오니까 선수들의 퀄리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전반적인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시즌을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최근 5연전에서 그게 좀 두드러졌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엔조랑 카이세도 있잖아요. 네. 이 두 선수는 전반전처럼 맨투맨 전방에서 왕성한 맨투맨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는 가능한 조합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엔조도 경합 능력이 괜찮아요. 그리고 카이세도 수비 너무 잘하죠. 맞습니다. 근데 두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특히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수비를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지만 인터셉션이랑 이제 1대1 대인마크의 강점이 있는 선수지 이 선수가 공간을 커버한다던가 본인의 뒤를 좀 확인하고 전후 좌우를 확인하는 수비는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6번 미드필더, 홀딩 미드필더의 역할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카이세도가 그런 측면에서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단점이 안 도드라지는데 네. 좀 라인을 내려서 지역방을 할 때는 카이세도의 단점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죠. 그게 최근 경기들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엔조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생각보다 경합 능력이 괜찮거든요. 네. 몸을 순간적으로 집어넣거나 태클을 하는 실력이 꽤 좋아요. 요새 신체 능력이 전보다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런데 엔조는 정말 수비 집중력이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네. 오늘 뭐 실점 장면 두 번째 실점은 정말 엔조의 지분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엔조가 만든 실점이에요. 그 2, 3초 동안 그 뒤를 확인을 안 하고 그 지역 수비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사실 좀 이 수준에서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실수거든요. 네, 특히 6번이나 8번 네. 위치에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죠. 한 번만 뒤를 스캔하고 경로만 차단해줘도 되는 건데 오히려 상대의 볼 흐름을 안쪽으로 몰아버리면서 아치안퐁을 완전히 1대1로 대치되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엔조가 뭐 아시잖아요. 패스 능력이라든지 네. 게임을 설계하는 능력은 뭐 세계에서도 탑급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종료가 그 정도였던 선수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우승했고 그래서 상을 영플레이어 상도 받고 첼시가 영입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아무리 탑급에 있어도 이러한 실수 한두 개가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조도 결국 이런 수비적인 인지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면은 좀 첼시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엔조 카이세도 조합도 이런 측면에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비아의 또 가치를 또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왜냐면 라비아는 이 선수들보다는 또 전후 좌우를 살피는 수비가 되고 또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수비를 보호하는 유형의 수비 방식을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엔조의 카이세도의 성향을 좀 보완해주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고 무엇보다 우리 본머스의 강한 맨투맨 압박을 벗겨내는 데 있어서 라비아의 개인 기술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또 무엇보다 라비아가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수비를 단순히 그냥 볼을 뺏는 게 아니라 볼을 탈취함과 동시에 볼 소유를 동시에 해내는 그런 수비를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원에서 세컨볼을 따거나 볼을 인터셉트할 때 그것이 단순히 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소유권을 만들어서 그것이 첼시의 점유율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농구로 치면 리바운드를 따는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라비아가 굉장히 이 팀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를 할 테지만
엔조랑 카이세도가 이런 지역 수비의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라비아가 못 뛸 때 산투스라든지 우고추크라든지 그런 역할을 대신할 선수도 지금 첼시에 필요합니다. 근데 두 선수 모두 임대를 보내버려가지고 첼시 전반기 운영이 좀 어려워진 점도 있어요. 맞죠? 네. 이번 그 본머스전 라비아가 복귀한 본머스전 직전의 4연전에서 그걸 여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엔소 카이세도 조합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방으로 강하게 누를 때 이럴 때는 정말 이 선수들이 카이세도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엔소도 레스터전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신체 능력이 계속 좋아진 모습을 맞아요. 보이면서 초반에 좀 늘었는데 네, 좀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좀 빠릿빠릿해. 기동력도 좋아지고 기동력이 좋아졌어요. 태클 능력도 좋아지고 해서 이제 전방 압박을 할 때는 두 선수 모두 정말 잘 기능을 해줬고 여기는 쿠크레아도 해당이 되는 맞죠. 네.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투볼란치로 섰을 때 지공 상황에서 이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역 수비에서 네, 그죠? 지역 수비에서 그 자신의 뒤에 있는 패스기를 전혀 체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달고 드리블을 해온 선수가 있을 때 너무 쉽게 맞아요. 벗겨진다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마레스카도 경기 운영에 되게 골머리를 앓았을 거예요. 왜냐면 첼시가 완전히 리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살짝 체력 안배를 하면서 실리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라인을 내리면 미드필더에서부터 문제가 나오고 센터백들이 바로 상대 공격수들과 대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나왔잖아요. 또 첼시의 센터백들은 디사시, 토신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민첩한 선수들이 그렇죠.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커버해주고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맞아요. 선수들이지. 그래서 엔소 카이세도가 그 지역 방어를 할 때 자꾸 벗겨지고 또 그 뒤에는 민첩성이 불안한 토신이나 디사시 같은 선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레스카도 그 라인을 내려서 지역 방어를 한 선택이 되게 조심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계속 압박을 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간격이 벌어지고 이게 그 본머스전 전에 있었던 4연전의 주요 페인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본머스전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라비아가 일단 일찍 빠졌죠. 제임스하고 일찍 교체가 됐는데 라비아가 경기장에서 있었던 시간 동안은 확실히 첼시의 그런 단점이 조금 개선된 모습을 맞아요. 보였어요. 그냥 뭐 물론 라비아가 볼을 뺏겨서 저희가 페널티킥을 허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라비아가 있었던 시간대가 경기력이 훨씬 좋았거든요. 맞아요. 라비아가 나가자마자 급격하게 좀 경기력 물론 라비아의 존재 때문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체력적인 문제도 맞습니다. 있었을 테고 뭐 사기에 밀려서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었겠지만 라비아가 못해서 교체된 게 아니라 라비아 어쨌든 지금 풀타임을 뛸 그 컨디션이 관리를 아니기 때문에 해줘야 관리 되는 차원에서 상황이죠. 교체가 되는 건데 지금 라비아가 건강할수록 첼시는 강한 팀이에요. 확실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모비차님이 뭐 예전에 뭐 분석글에서 카이세도의 인버티드 풀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카이세도는 이 게임 모델 마레스카가 추구하는 이 게임 모델에서 네. 인버티드 풀백 역할이 오히려 홀딩 미드필더보다 더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레스카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세도는 일단 전후좌우가 살핀 수비가 많이 부족하고 네. 그리고 그 입스위치 때 그 델라백의 그 페널티킥 허용한 것도 카이세도 어떻게 보면 그 트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맞습니다. 허용을 한 거고 그런 문제가 경기에 나와요. 그리고 카이세도가 물론 이런 능력이 보완이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어린 선수고 네. 6번 선수들은 또 나이가 들면서 또 그런 이제 통찰력이라든지 그런 경기를 잇는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카이세도가 수비를 하는 방식 그러니까 볼을 뺏는 방식이 좀 되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우리 골대 그리고 상대 사이에 본인이 위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로만 막아도 수비가 어느 정도 되고 상대를 못 돌아서게만 해도 어느 정도 지연을 하는 효과를 함으로써 안정성을 이제 갖출 수가 있는데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하게 볼을 뺏으려는 그런 동작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뭐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상대의 몸을 비틀고 꼬아가지고 상대 선수에게 도전을 함으로써 볼을 뺏으려는 동작이 좀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률이 좀 기괴할 정도로 좀 좋은 편이에요. 사실 되게 맞습니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 카이세도의 엄청난 또 축복받은 신체 능력으로 인한 수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상대가 돌아서 버리면은 이 카이세도가 아예 벗겨져 버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수비 방식이 6번이랑 좀 어울리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인버티드 풀백 역할로 그걸 하고 6번의 라비아처럼 좀 공간을 보는 선수가 옆에 있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 어쨌든 카이세도 라비아의 더블 볼란치 그리고 엔조 팔모의 이렇게 사각형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경기력이 좋았던 것도 카이세도의 단점을 아니면 카이세도의 성향을 라비아가 잘 보완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라비아도 어쨌든 신체 능력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경기를 잘 읽지만 경합 능력이 카이세도만큼 좋지 못하지만 또 첼시에 지금 임대를 나가 있는 지금 우고 축구라든지 산투스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그런 수비를 보완하는 수비를 하면서도 또 제공권이라든지 경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쨌든 카이세도가 6번 역할을 소화할 당위성은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우고 네. 축구랑 산투스가 자리를 네. 잡을수록. 이제 사실 스쿼드적인 면에서 라비아도 부상으로 빠졌고 우구축구 산투스가 임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카이세도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네. 이제 카이세도 엔소가 나왔을 때 둘 다 전방 압박을 하러 나가는 경기들이 사실 전반기에 꽤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그때는 첼시 수비진에 포파나라는 선수가 또 있었어요. 맞아요. 네. 포파나가 또 정말 전진 수비 그리고 수비 커버도 잘해주면서 어느 정도 그 카이세도 안소의 그런 부담을 상쇄를 해줬던 거고 지금은 포파나가 없고 아체안퐁이 정말 수비적인 지능이 정말 뛰어나요. 맞아요. 근데 네. 아직 신체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파나처럼 같이 밀고 나갔을 때 부셔버리는 그런 거는 포파나보다 살짝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파나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라비아가 복귀한 건 정말 첼시로서는 다행인 상황이고 라비아가 복귀해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세도 조금 더 인버티드 역할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엔소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압박을 하거나 뛰쳐나갔을 때 이제 뒤에 공간을 지켜주는 선수가 있다는 거는 정말 이제 좀 약간 믿는 구석이 생길 수 있는 보완하는 거기 이제 때문에. 특성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죠. 그래서 이 카이세도의 인버티드 그 전술 그리고 카이세도 옆에 라비아 뭐 산투스가 됐든 우고추크가 됐든 이 선수들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전형이 확실하게 플랜 A가 될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네. 첼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네. 플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수 구성 생각했을 때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라고 일단 보기는 하는데 일단 좀 계속 봐야 되겠고 또 라비아가 건강한 게 우선이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라비아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첼시의 그 폼이 꺾이는 시점은 포파나의 부상 시점이랑 지금 겹쳐 있거든요. 맞아요. 포파나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삼선의 그 떨어지는 보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맨투맨 압박을 좀 확실히 라인 끌어올렸을 때도 포파나가 다 뒤에서 커버를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파나가 뛰다가 그 자리를 뭐 디사시 같은 선수들이 이제 소화하다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맞습니다. 디사시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포파나처럼 커버를 못 해주고 경합을 못 해주고 볼을 못 읽어주기 때문에 계속 라인이 뒤로 밀리는 현상이 잦았고 그게 문제였는데 또 최근에 또 아치안퐁이라는 선수가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쇄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아치안퐁이 정말 뛰어난 선수고 사실 보통 저희가 어린 선수들을 기용할 때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경험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은 어떻게 보면 실력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미 실력이 있으면 그 경험이란 말은 무색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치안퐁은 06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비를 베테랑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구스토, 뭐 콜윌 형들이잖아요. 이런 네. 선수들 경기 중에 라인 못 맞추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 근데 아치안퐁은 정말 뛰어난 게 수비 상황을 계속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라인 조절을 잘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형들을 리드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막내가 형들보다 더 노련하게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판단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특히 이제 역습을 허용하거나 이제 공간에서 이제 공격을 상대하는 경우에 공간이 많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아치안퐁은 앞에 나가서 끊어야 되는 타이밍 아니면 뒤로 물러야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 맞습니다. 거의 실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실점을 한 장면에서 사실 아치안퐁이 세메뇨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치안퐁의 실책이라고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치안퐁의 수비 방식은 되게 정석적으로 잘 이행이 됐다고 봐야 돼요. 아치안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로 데뷔를 했던 아스타나전이나 그 다음에 샴롱 로버스전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경기들을 보면 상대가 드리블러와 1대1 매칭이 됐을 때 드리블을 해올 때도 쉽게 몸을 돌리지 않고 잔발로 계속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상대 터치가 길어지거나 슈팅을 하거나 킥을 하거나 하는 동작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딱 볼을 그 채우는 타이밍을 너무 잘 알아.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굉장히 민첩하고 밸런스가 낮게 잘 잡혀있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끈질기게 맞아요. 따라 붙다가 또 타이밍을 잘 아니까 긴 다리로 뺏어오고 이런 스킬이 정말 수준 높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보법이 다르다 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아치안퐁이야말로 진짜 보법이 다른 선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폭을 길게도 가져가고 짧게도 가져가는데 그 언제 보폭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잔발로 네, 대처를 맞습니다. 하다가 맞습니다. 상대가 여지를 줄 때 그때 확 이렇게 덤비는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그 타이밍도 잘 알지만 그 동작을 실행하는 민첩성이라든지 순간 속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네. 정도로 말하고 싶고 일단 그 오늘 실점 장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엔조가 그 스캔을 못하고 그 패스 경로를 못 차단한 게 너무나 기본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네. 세메뇨라는 굉장히 훌륭한 선수를 1대1로 위험적에서 대치를 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아치안퐁이 수비를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해냈어요. 일단 무릎을 굽혔죠. 무릎을 굽히고 거리 유지가 잘 네, 됐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끝으로 대치를 하면서 정석적인 자세를 가져갔고 세메뇨를 이제 바깥쪽으로 유도까지 했습니다. 네, 심지어 세메뇨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각을 완전히 죽여놓고 살짝 왼쪽 각을 이제 내주면서 따라가기도 잘 따라갔죠. 거리 유지 잘하면서 이제 세메뇨의 동작이 커지는 그 시점을 맞아요.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가 세메뇨가 각을 딱 칠 때 그때 아치안퐁이 정확한 타이밍에 제대로 반응해서 이제 다리를 뻗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세메뇨가 그냥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정석적으로 아치안퐁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걸 다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세메뇨가 그냥 이겨버린 거죠. 이거 아치안퐁 탓이 아니고. 그 전 상황에서 이제 스로인이 나왔나요? 케레카즈가 볼을 잡았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파머가 그 가운데로 진입되는 볼을 아예 못 봐줘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시면 마레스카가 파머한테 계속 뒤에 체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하다가 이제 중앙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갔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선수가 프리하게 오니까 또 잭슨이 따라와서 붙어주는데 이미 늦은 상태죠. 근데 거기서 또 엔소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측면으로 나가는 볼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측면에서 안쪽에 있는 패스기를 안 맞고 측면에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몸동작을 해요. 이제 이런 게 첼시가 이제 지공 수비 그러니까 지역 방어 지역 수비, 네. 지역 방어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는 걸 이런 부분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쿼드가 불균형하다는 게 팔머랑 엔조가 미드필더에서 핵심적인 선수들인데 네. 둘 다 등 뒤에 대한 수비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팔머 대신 나오는 선수가 그게 돼야 될 텐데 팔머 대신 나오는 선수는 은쿤쿠 펠릭스죠. 이 선수들 수비 잘하냐? 이 선수들도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수들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첼시가 지금 작년에 갤러거 있었을 때 엔조 카이세도 조합이 갖추고 있던 문제점 그리고 팔머의 수비가 가단 문제를 갤러거가 굉장히 잘 해결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갤러거 선수가 이탈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선수가 스쿼드 내에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고추구 사투스를 복귀시켜야 된다는 이유. 네. 이 선수들이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라비아가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잭슨을 쉽게 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은쿤쿠를 톱으로 기용 못하는 이유는 분명 수비적인 지원에 대한 이유가 클 거예요. 그리고 미드필더들의 수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격수가 제대로 압박을 못해주거나 수비 커버를 못해주면 그 3선이나 2선에서 갖고 있는 그런 부담이 더더욱 노출이 되겠죠. 얘기가 조금 흘렀는데 아치안퐁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아치안퐁이 제가 정말 높게 보는 게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수시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를 하다가도 물러서야 되다가도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붙어줘야 될 때도 있고 붙다가도 갑자기 물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상황이 초단위로 수시로 바뀌는데 아치안퐁은 그걸 너무나 잘 파악을 해요. 유망주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베테랑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력이 좋고 붙어야 될 때 붙어주고 물러야 될 때 무르고 그리고 동작 자체도 굉장히 신속하기 때문에 네. 그 무르고 붙는 동작의 그런 전환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
아치안퐁이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어쨌든 지금 보이는 게 경합 상황에서에 대한 이제 요령이 조금 더 생길 필요는 있어요. 공중볼 경합. 몸을 좀 더 잘 쓰고 특히 이제 마테타랑 매치업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마테타라는 되게 피지컬이 좋은 공격수를 상대로 잘 대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공격수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피지컬이 있는데 아치안퐁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좀 개선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치안퐁이 기본적으로 볼 운반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콜윌도 볼 운반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을 깨는 패스, 배우로 뿌리는 패스, 좌우로 뿌리는 패스 이렇게 패스에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드업에서 상대를 무력화시킬 때 라인을 깨야 되잖아요. 어떻게 중앙으로 진입을 하려면 여기서 콜윌의 라인을 깨는 패스, 토신의 라인을 깨는 패스가 굉장히 또 바디아실도 있죠. 굉장히 요긴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볼을 캐리해줄 수 있는 옵션은 좀 부족했어요. 포파나가 좀 해줬고 또 리스 제임스도 해줄 수 있지만 두 선수가 부상이 많다 보니까 이런 와중에 아치안퐁이 수비수 한 명을 달고 한 5m, 10m를 혼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치안퐁이 드리블할 때 보시면 순간적으로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보폭을 순간적으로 늘리면서 가속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양발로 터치를 둘 다 함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볼을 캐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반이 굉장히 좀 좋고 일단은 지금 빌드업 할 때 미스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아직 게임 모델이라든지 마레스카가 강조하는 규칙들이 조금 몸에 덜 밴 건데 이거는 아치안퐁이 선발로 나온 게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아직 1군 자원들과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고 예를 들어 전반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치안퐁이 볼을 운반하다가 이제 마두에케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마두에케는 이제 볼을 안쪽으로 받으러 들어가는데 아치안퐁이 배후로 롱패스를 찌르면서 두 선수의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마레스카 빌드업에 있어서 이제 규칙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수비수가 볼을 캐리할 때는 윙어가 안쪽으로 좁혀서 들어오면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는 게 있고 반면 센터백에 대한 견제가 없고 패스를 뿌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윙어가 배우 침투를 하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아치안퐁이 애매하게 볼을 캐리하다가 롱패스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약간 섞인 듯한 좀 헷갈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전술에 익숙해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실수는 아니고 오히려 패스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패스 구질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오늘 특히 이제 측면이라든지 좀 사정거리가 긴 패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인프런트로 감아차면서 상대 수비에게 안 걸리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볼을 배달한다든지 또 패스에 적절한 스핀을 넣어서 선수들이 받기 쉬운 구질로 볼을 건넨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후방에 있는 자원들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받는 선수의 이제 축구를 할 때 흔히 바깥발이라고 많이 불러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데 수비자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발로 오는 패스가 받기 편하겠죠. 반대로 수비자가 내 오른쪽에 있으면 왼발로 오는 패스가 받기 편할 거예요. 아치안퐁은 이런 판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아치안퐁의 패스를 받는 선수가 딱 패스를 받았을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패스 구질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고 백스핀을 건다거나 오늘은 이제 마두에케 쪽으로 전반전에 나가는 패스가 완전히 이제 높게 떠서 감겨가는데 마두에케 발에 딱 도착하는 맞아요. 본머스 윙어가 커트를 하려고 달려가는데 그게 무력화되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게 스핀을 걸어가지고 상대 수비를 이제 우회해서 가는 그런 볼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하고 반대로 이제 첼시 수비수 중에 쿠쿠레아라든지 구스토는 좀 볼을 받기 어렵게 주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볼이 통통 튄다든지 강약 조절이 부족하다든지 방향을 설정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근데 아치안퐁은 이미 지금 뭐 기술적인 완성도가 이미 지금 탑이에요. 수비수를 통틀어서 봐도.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어린 선수라 가지고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도 안 되겠고 매주 풀타임을 뛰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저는 뭐 주전으로도 지금 이제 써도 앞으로 좀 기용을 계속해도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전반전에는 경기력이 좋았지만 또 후반전에 좀 경기력이 좀 급격히 좀 안 좋아지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전 경기력과 양상은 달랐던 게 그래도 전반전은 의도대로 잘 풀어갔고 사실 이전 4연전은 전반도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특히 입스위치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맥케나한테 잡아먹히는 그림이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기에는 이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개선된 모습이 보였고, 물론 이제 오늘 경기 결과로 이제 비판을 뭐 피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승리를 못 챙겼으니까. 근데 오늘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찬스들을 생산해냈고 또 의도한 장면들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결정력 문제인데 맞습니다. 뭐 많은 팬분들이 또 화를 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요지혜 선수죠. 이제 잭슨 선수인데 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력은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두 번의 실수.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번. 네. 일단 잭슨이 오늘 아까는 저희가 라비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본머스의 강한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를 라비아를 꼽았는데 잭슨도 라비아에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해줬단 맞아요. 말이죠. 네네. 특히 파머의 득점 장면에서 이제 네. 세 명의 선수를 등지고 돌아서서 킬패스를 내주고 이런 거는 패스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네, 오른쪽으로 한번 튼 한번 다음에 딱 치고 반박자 빠르게 넣어주는 그런 패스. 그 정말 축구 잘하는 네. 선수들이 한다는 그 센스가 정말 남다르고 이제 잭슨이 정말 많이 성장을 한 게 보여지는 장면이었는데 일단 잭슨의 슈팅을 조금 자세히 보면 지난 시즌이나 이제 잭슨이 한창 결정력을 비판을 받았을 때보다 발에 컨택을 하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그 디딤발을 짚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자기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가 때리거나 뭐 볼이 그 패스가 땅볼로 딱 왔을 때 논스톱을 돌려놓거나 이런 슈팅들의 퀄리티가 정말 지난 시즌보다 많이 개선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마두에케의 컷백이죠. 맞아요. 네. 마두에케의 컷백이 됐을 때 그거를 하늘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파머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는데 이제 세컨볼이 나왔을 때 왼발로 밖으로 차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그 좀 약간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 좀 밸런스가 완전치 않고 이제 볼이 바운드가 되거나 혼전 상황. 네, 혼전 상황. 그리고 그 자신한테 오기 직전에 볼이 딱 터치가 됐을 때 그 터치된 위치와 자기의 거리가 짧을 때 이제 두 상황 모두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순발력 있게 그걸 정확히 컨택하는 이런 거는 아직 너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슛으로 가져가는 자세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사실 오늘 잭슨이 발전했다는 걸 보여준 부분은 일단 볼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 컨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두 번의 좋은 슈팅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볼 캐리를 하고 슈팅을 하고 이제 왼쪽 골대를 맞추는 네. 그 슈팅이 굉장히 임팩트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후반전에 논스톱으로 인프런트로 처리한 슈팅이 있었는데 엔소가 딱 끊어내고 이제 네. 논스톱으로 파포스트로 돌려놓은 슈팅이 있어요. 그것도 임팩트가 괜찮았고 작년이었으면 보기 힘들었을 장면이에요. 애초에 그런 타이밍에 슈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음. 지난 시즌보다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발에 맞추는 컨택, 그 임팩트에 대한 자신감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감각이 좋아지고 있는 건 고무적이고 다만 이제 잭슨의 문제는 뭐 떠있는 볼이라든지 바운드가 있는 볼 네. 아니면 좀 빠르게 다가오는 볼에 네. 대해서 좀 자세를 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자세를 만들고 그거를 좀 안정적인 슈팅으로 연결하는 이런 기본적인 스트라이커의 동작이 좀 굉장히 부족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두 볼 모두 그런 거였잖아요. 첫 번째도 떠있는 볼이었는데 그거를 그 전에 움직임은 좋았어요. 이 동작으로 먼 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네, 움직임 그런 맞습니다. 박스 움직임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좋았고 그런데 이제 마두에케 크로스가 좀 떠서 왔을 때 거기서 몸의 자세를 이제 교정해가지고 알맞게 임팩트를 발등이 되지 인사이드로 제대로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떠있는 볼에 대한 처리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도 헤딩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세컨 볼에 대해서 그것도 떠있는 볼이잖아요. 네. 그 임팩트를 제대로 못 맞췄어요. 골대 안으로는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슈팅이었어요. 네. 그런 혼전 상황이라든지 좀 긴박하게 이제 몸의 자세를 틀어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좀 본능적인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는 선수고 뭐 어쨌든 그 볼이 그라운드에 있는 상황에서 컨택이 많이 나아지는 건 고무적이고 네. 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도 말했지만 잭슨이 이번 경기에만 슈팅을 7개를 시도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 자체가 일단 저희가 잭슨한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팬들이 많이 말을 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모습이긴 한데 잭슨이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긴박한 상황에서의 그 슈팅 컨택이라든가 그 슈팅할 때 밸런스 그리고 샷 메이킹 동작도 아직 살짝 부족한 모습이고 맞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잭슨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부분을 이제 외부에서 영입으로 이제 채우는 그 방안도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최근에 또 네. 바이에른 뮌헨의 마티스 텔 선수 링크가 네.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암 델랍 선수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여름에 뭐 오시멘, 뭐 사무, 뭐 모로디언, 듀란 선수도 링크가 이제 많았죠. 네. 세슈코 선수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마티스 텔 선수 링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뭐 고등학교 때 네. 공격수를 보셨고 네. 공격수에 대한 또 스카우팅이 굉장히 또 식견이 있으시잖아요. 마티스 텔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정말 모조리 다 보고 이런 건 아니라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텔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잭슨보다 더 컴플릿한 그러니까 완성적인 공격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잭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은쿵쿠가 첼시에서 스트라이커로 기능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게 활동 반경이라고 할까요? 이제 침투를 해주고 이제 볼을 받아주고 또 움직여주고 하는 그 반경이 은쿵쿠는 되게 정적이죠. 네, 네, 정적이었던 네. 반면 텔은 대각선이나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스트라이커가 센터백을 좀 요리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마레스카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주고 특히 잭슨과 어쨌든 다른 옵션을 조금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새로 영입한 공격수의 경우는. 그러면 봤을 때 제가 본 마티스텔은 잭슨보다는 훨씬 슈팅 메이킹 동작이나 그 원터치로 돌려놓은 슈팅의 정확도가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따가 말을 하겠지만 마두에케라든지 산초 같은 선수들이 슈팅을 할 때 자꾸 발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죠. 엔소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그 얘기도 이제 해야죠. 네.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잭슨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슈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상대 발에 걸리고 각을 완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근데 이게 또 순간적인 센스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죠? 첼시에서 이제 그런 걸 좀 잘하는 선수가 파머나 펠릭스 같은 좀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마티스텔은 좀 이 선수들이 기술적인 그런 벗겨내는 동작을 잘 한다면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터치로 살짝 벗겨놓고 때린다거나 발만 피해서 때려버린다거나 오른쪽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왼쪽으로 꺾어버린다거나 은바페가 잘하는 기술이죠. 그걸 샷메이킹이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상대를 피해서 구석에 찔러놓고 이런 본능적인 감각이 정말 좋아요. 네, 저도 좀 첨언하자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강을 얘기할 때 필요한 포지션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부족한 스킬셋 지금 팀에게 없는 스킬셋이 무엇이냐 네. 그리고 그 스킬셋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텔의 샷메이킹 능력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저도 뭐 많은 표본이 좀 적지만 적어도 제가 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양발 슈팅이 굉장히 뛰어난데 양발 슈팅과 더불어 샷 메이킹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문전으로 볼을 주면 어떻게든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근데 아까 잭슨 얘기도 했을 때 잭슨의 문제는 결정력도 결정력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샷 메이킹 능력이 그렇게 좋은 공격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첼시가 올 시즌 정말 잘하고 있는 게 파이널 서드 혹은 문전까지 볼을 굉장히 잘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파이널 서드에서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잭슨이 볼을 잡았을 때 우리가 유효슛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픈 찬스라고 그러죠. 오픈 찬스에 있어서 결정력은 올라오곤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하프 찬스 그러니까 수비수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거든요. 많이 부족하고 물론 작년보다 좀 나아진 모습은 네. 보여지지만 근데 이거는 문제는 잭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첼시는 득점에 있어서 잭슨과 팔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윙어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산초, 마두에케, 네투 하나같이 샷메이킹이 훌륭한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저조한 것이고 그럼 우리가 득점력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빈곤은 아니죠. 득점을 많이 해오고 있지만 네. 득점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격수를 대체해야 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공격 라인에서 우리가 샷메이킹이라고 이 결연된 스킬셋을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텔은 적어도 이 부분을 좀 해소해주는 선수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발 슈팅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이전에 샷메이킹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잭슨의 백업으로 기능할 수 있고 동시에 산초 선수의 백업으로도 산체스가 아니라 산초 선수가 득점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산초 선수의 백업으로 좀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티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은쿤쿠와 다른 거는 은쿤쿠는 기본적으로 세컨 스트라이커가 주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첼시의 10번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머가 제일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고 근데 또 파머의 반대편이 이제 엔소 선수가 6번, 8번, 10번을 동시에 이렇게 봐주면서 차지하기 때문에 추크헤메카, 듀스보리올, 펠릭스, 은쿤쿠까지 너무 많은 선수가 한 자리에 모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쿤쿠가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계속 안 맞는 역할을 소화해야 됐단 말이죠. 근데 텔은 조금 은쿤쿠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첼시의 부족한 포지션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 스트라이커라든지 레프트 윙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간헐적으로 이제 측면을 나가거나 살짝 처진 곳에 기용이 됐을 때도 그 이유가 약간 은쿵쿠 같은 경우에는 달래주기식 교체를 한다. 잭슨과 교체를 할 때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마티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용이 될 때 확실한 이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은쿵쿠를 이용해서 텔을 데려온다고 하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봐야겠지만 축구적인 관점에서도 확실히 전에 있었던 이적들보다는 의미가 있는 이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은쿤쿠랑 차별화되는 점이 운동 능력이 좋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르고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이제 수비를 제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완전 아이솔레이션 윙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첼시가 아이솔레이션 윙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아이솔레이션 윙어를 한쪽에 쓰고 반대 측면에는 좀 더 포워드적인 윙어를 써도 되거든요. 네. 첼시는 지금 포워드적인 윙어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다들 좀 측면 아이솔레이션이나 좀 플레이메이커형 윙어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박스를 공략하고 샷메이킹을 하고 좀 더 마무리에 관여하는 그런 윙어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그리고 첼시는 일단 균형의 추를 깨트릴 만한 선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자르를 보면 지금 축구는 뭐 미니게임이 많잖아요. 뭐 네. 3대3, 2대3, 3대3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왼쪽에 3명을 투자하면 상대팀이 뭐 3명을 넣어서 균형을 만들거나 4명을 넣어서 아예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수적으로 균등하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이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균형의 추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선수 아자르가 예시가 될 수 있죠. 네. 1대1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해가지고 유리한 국면, 균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3대2로 아예 유리한 구조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타개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지금 첼시 스쿼드는 은쿤쿠도 그런 균형의 추를 깨트린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머도 아니에요. 사실 파머도 오히려 공간이 있을 걸 활용하는 선수고 네. 오히려 본인이 균형의 추를 직접 깨트리기보다는 누가 그거를 깨트렸을 때 그 공간이라든지 그 뒷공간이라든지 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승부처를 최대한 잘 포착하는 네. 선수이지 균형의 추를 깨트린 선수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뭐 네투가 그걸 측면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투 마두에키가 측면에서 그걸 해주지만 그거를 측면에 국한돼서 아이솔레이션 상황에 국한돼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 첼시는 좀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그걸 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오겠죠. 네. 펠릭스가 그런 걸 해줄 수 있지만 펠릭스는 정지된 상황에서 그걸 못 해준단 말이에요. 측면에서도 못 해주고 펠릭스는 볼을 받는 상황에서 뭐 개인기를 통해서 순간적인 턴을 통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걸 잘하고 오늘도 심지어 그걸로 프리킥을 얻어냈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한정적이라는 거죠. 측면에서 그걸 해줄 수도 없고 정지된 상황에서는 운동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의 추를 확실히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펠릭스는 한정된 상황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선택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첼시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마티스텔이 바로 그걸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비를 무력화시켜서 샷메이킹을 하거나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볼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그걸 좀 해소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유망주고 그걸 바로 해소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네. 기대를 해볼 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맞습니다. 첼시가 없는 프로필이기는 한다는 점이고 또 오늘 첼시 윙어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게 오늘 그 박스 안 터치 횟수가 첼시 공격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스 안으로 볼 진입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대목이지만 네.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지만 막상 윙어들이나 공격수들이 해준 게 많이 없다는 거죠. 물론 마두에게 좋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잭슨 컷백 네.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산초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을 때 밀고 잘 들어왔지만 거기서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크게 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동료들이 크게 지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샷메이킹을 하거나 스스로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기에는 계속해서 수비수들에게 걸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을 했고 네. 또 마두에케도 이제 네투 얘기 먼저 할게요. 네투도 기본적으로 그 박스 안으로 컨택이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들에 대한 컨택이 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두에케처럼 박스로 진입을 하거나 컨택을 이겨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효용이 떨어지고 마두에케는 그래도 컨택이 된다는 측면에서 좋게 볼 만한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마두에케도 샷메이킹 훌륭한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해주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산초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부분에 다 공감을 하고 이제 마두에케 같은 경우에는 산초보단 조금 사실 나았죠. 네. 위협적인 장면도 있었고 일단 네투랑 마두에케 둘 다 건강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최근에 마두에케가 몸이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 지금 첼시 윙어 중에서 우측에서 가장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선수는 마두에케이긴 해요. 일단은 네. 그죠. 네. 그 이유를 오늘도 보여줬고 일단 더블팀이 붙었을 때 그렇게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서 컷백이든 뭐 슈팅이든 선택을 지어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네투 못지않게 이제 공간이 열렸을 때 그걸 활용하는 모습도 오늘 엔소 같은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보여줬고 근데 이제 마두에케가 비판을 받는 건 항상 비슷하죠. 일단 그렇게 밀고 들어가서 생산해내는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장면을 잘 연결되지 못해요. 네, 맞아요. 컷백에 오늘 잭슨한테 좋은 패스를 내줬지만 컷백의 정확성이라든지 마두에케도 약간 벽에 걸리는 슈팅을 많이 맞아요. 시도할 때가 있고 확실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벗겨내지만 네. 확실히 수비 발을 피해서 벗겨내서 맞아요. 그 다음 크로스라든지 슈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맞아요. 동작이 좀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실점 장면에서는 엔소의 미스도 있었고 카이세도가 PK를 내준 것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사실 공격진에서 잭슨 못지않게 윙어들의 그런 파괴력도 사실 경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3톱 전부가 샷메이킹이 떨어지다 보니까 팔모에 대한 의존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좋은 찬스를 만들어도 조금 이게 정말 확실한 찬스랑 네. 또 적당히 좋은 찬스랑 또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좋은 찬스를 많이 생산했지만 또 그런 좋은 장면에서 정말 이게 골과 근접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샷메이킹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첼시 보드진들이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아무튼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에 좀 제가 핵심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좀 요약해 보자면 네. 오늘 엔조 선수가 주장으로 나왔고 네.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첼시가 전방으로 볼을 보낸다든지 경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핵심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 골 모두 엔조의 과실이 있었어요. 특히 두 번째 골은 말할 것도 없고 엔조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골이었고 첫 번째 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 패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신기한 게 엔조가 책임전가 패스를 또 한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 라비아의 능력을 너무 네네. 믿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조는 원래 한두 수 앞을 생각하는 선수거든요. 본인이 패스를 줘서 그 선수가 압박을 받겠다 싶으면 그걸 건너가지고 그걸 건너서 하는 한 단계 건너는 패스를 굉장히 잘하고 그렇게 경기를 설계하는 선수인데 오늘은 본인답지 않게 라비아에게 그냥 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라비아가 워낙 탈압박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신뢰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라비아가 압박을 잘 풀어내다가 그 장면에서 당황을 하면서 네.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장면에서 뭐 엔조의 과실도 있고 라비아의 과실도 있고 또 카이세도의 카이세도도 과실도 백업을 조금 빨리 해줘가지고 어깨를 먼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카이세도, 라비아, 엔조의 개개인의 경기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에 대한 기여도는 좋았어요. 근데 엔조는 그 두 번에 특히 그 한 번에 너무 큰 실수가 컸었고 라비아는 뭐 완전히 라비아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볼을 뺏긴 선수이니까 네. 그리고 카이세도도 전반적으로 잘했지만 아쉬운 장면이 몇몇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전술적으로 봤을 때 좀 핵심적인 거는 첼시가 지금 파이널 서드로 볼을 굉장히 잘 보내고 있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문전 앞에 갔을 때 공격수들의 샷메이킹 능력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쉽고 여기에 대해서 팔모의 의존도가 좀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전방으로 볼을 보내는 데 있어서 특정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크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그게 라비아랑 네. 잭슨.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PK를 내준 장면도 라비아가 받는 부담이 전반부터 계속 커져 오다가 거기서 한번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마레스카가 해야 할 일이겠죠. 좀 다양한 루트를 생각을 해본다든지 뭐 준비는 굉장히 잘 해왔지만 그리고 경기 운영적인 면에서 사실 지난 4연전과 완전히 같은 양상은 아니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라비아랑 제임스가 돌아왔으니 조금 더 실리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리드를 지키는 운영을 확실하게 한번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첼시 스쿼드가 불균형하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구석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이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조가 굉장히 높은 클래스의 미드필더임을 오늘 보여줬지만 동시에 그 한 번에 너무 기본적인 실수 때문에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약간 그런 게 마레스카 입장에서도 지역 수비를 좀 확실히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선수들도 경각심을 좀 가지고 지역 수비에 대한 멘탈리티를 좀 굳건히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는 경기고 어쨌든 마레스카의 접근 자체가 좀 굉장히 선수들의 움직임을 정적으로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요.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포지셔널 로테이션이라 그러죠. 선수들끼리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볼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이제 특정 구역에 놓음으로써 볼을 기다리면서 받게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또 좋은 장면도 많이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1대1 매치업을 굉장히 많이 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대1 매치업이 나왔을 때 뭐 라비아라든지 리스 제임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개인 능력으로 좀 풀어주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갔는데 저는 마레스카가 이 접근을 크게 바꿀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레스터 시절 때부터도 계속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마레스카가 의존하는 특정 선수들이 건강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좀 능력치가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런 접근의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접근 자체를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겠고 심지어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접근을 좀 달리 가져갔긴 했어요. 네. 마레스카가 유연한 감독이긴 해요.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는 너무 정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동선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상호작용을 하게끔 해줬는데 또 그걸 이제 적절하게 또 적절하게 경기마다 매치업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갈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접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또 그걸 소화한 선수들이 시즌 내내 기복 없이 좋은 폼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핵심 적일 테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재 있지만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이전의 4연전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들이 있고 네. 본머스가 쉬운 팀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지금 네. 첼시와 거의 승점이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반기 때 경기보다 훨씬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확실히 리드를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너무 기본적인 실수들로 실점을 만든 점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고 어쨌든 분위기 전환이 한번 네. 확실히 필요한 때가 된 것 네, 같습니다. 확실히 좀 위기 상황이긴 해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네. 있고
이걸 극복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봐요. 첼시는 네. 분명히 그거를 그냥 근거 없는 낙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망할 여지도 있고 비판의 여지도 충분한 경기이기 때문에 좀 다음 경기부터 좀 제대로 신길전에서 제대로 한번 이 난관을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주장이 드디어 네. 리스 한 건 제임스. 해줬죠. 주장 역할 드디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팀의 또 사기 증진에 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비차님도 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팟캐스트 시작했는데 네. 워비에서 글 써온 동안 이제 많은 성원 보내주신 덕에 컨텐츠를 좀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뭐 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같은 건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첼시 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첫 번째 팟캐스트여서 네. 좀 미숙하고 부족한 점 많을 수 네.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또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에피소드를 거듭하면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도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본머스전 리뷰 마치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첼시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